예, 반갑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는 십간 12지지, 천간지지, 십간 12지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음양관계에 대해서 암기하시라 그랬는데 암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천간에서도 이제 십간이 있는데요. 이 십간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으로서 이제 양에 해당되죠, 갑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갑인데, 이제 갑이라는 글자는, 원래 이제 밭전자에서요. 밭전자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제 뿌리가 하나, 내려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밭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역에서, 비롯된 건데, 어떤 씨를 뿌리면 뭐든지 이제 길러내는 것이 이제 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밭전자에서 밭이라고 하는 것을 이 간목은 그러니까 밭전은 입구자에다가 플러스 그 열십자가 이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십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양이 어떤 그 제한된 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여기서 이제 길러낼 수 있는 것이죠. 예, 뭐든지 길러내는 역할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밭전인데, 밭전에서 밑으로 이제 하나가 삐져나왔으니까 뭔가 이제 그 기운이 태초로 이제 태동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음양관계로서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음양관계로서는 이제 양에 해당이 되고요. 양에 해당이 되고, 갑이라는 의미는 이제 뭐 처음 우두머리. 그래서 우리가 뭐 이름 지을 때도 뭐 이름에 갑자 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보통 맞이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제 갑자를 이제 맞이한테 많이 썼는데요. 갑이라는 의미는 이제 그렇고, 이제 목이라는 것은 봄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갑이라는 것은 봄의 처음 어떤 봄의 시작을 열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라는 특성 자체가 어떤 기운을 태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시작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시작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제조, 생산, 그 다음에 기획, 디자인, 그 다음에 출판, 이런 이제 처음 뭔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장서서 시작을 열어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진취적으로, 양이라는 특성 자체는 무조건 어쨌거나 이 갑이 됐던 병이 됐던 무, 경, 임 다 양에 해당이 되는데 진취적 특성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것은 목이라는 특성을 막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열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갑이라는 것은 어떤 그러니까 용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직상향성의 방향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 직진성, 어떤 목표를 정하면은 쭉 밀고 나가는 힘. 그래서 그러니까 갑 이전에 개가 있었는데요. 개에서 이제 갑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가장 뭉쳐져 있는 어떤 응집된 기운 또는 억압된 기운에서 그것을 뚫고 나오는 첫 번째 기운이 갑이기 때문에, 갑이라는 것은 위로 솟으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다. 그러니까 위로 솟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죠. 미래지향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이 있다는 것은 어떤 내가 항상 앞으로의 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할 거다라는 어떤 계획,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계획성이 좋고 그거에 대한 실천력 또는 또 분발심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화와 개혁의 어떤 선봉장이다. 선봉장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갑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갑의 이제 해석이 나중에 가서는 이제 뭐 다이나믹하게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기초 과정에서는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을이 되는 거죠. 갑 다음에 을인데 갑은 플러스고 음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봄인데, 똑같은 봄인데 갑은 이제 봄을 막 만들어가고 어떤 창조의 기운을 막 열어가는 것이라면은, 을은 그 봄이라는 기운이 이제 완연해져서 완성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이제 갖기 전에는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얻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누리고 쓰고 뭐 향유하는 어떤 이제 시간으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은 뭔가를 막 그러니까 자기가 막 얻기 위해서 막 용출 분출의 힘이 강하다고 하면, 을은 갑에 이제 이게 팡 하고 쐈을 때 솟구쳤던 기운이 이제 꺾여서 이제 그 직진성이 약간 이제 곡선으로 바뀌어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특성 자체도 목으로서의 기질을 발휘하는 것은 같지만, 그 목이라는 것은 미래지향성이잖아요. 미래지향성이지만 그것을 이제 그 이끌어가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제 갑목은 막 앞뒤 안 보고 무조건 그냥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달린다고 한다면, 을은 이제 주변을 이제 살피기 시작하는 거죠. 예. 살피기 시작하니까 어떤 이제 굴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굴신, 고개를 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뭔가를 이제 창조하려고 하는 성질은 뭐 목이라는 대세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같지만, 을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고개를 숙여가면서 예 하면서 남의 말을 들어줘 가면서 내 목적을 이뤄간다.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것은 이제 부드럽죠. 예, 부드럽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특성은 뻣뻣해요. 근데 을은 뻣뻣하지가 않습니다. 부드럽다. 일단 이제 기초 처음 과정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드럽다. 그러니까 만춘의 초목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굴복하면서 그 목적을 이뤄나간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좀 들어보자면은 이제 이렇게 나무가 나오는데요. 풀이 나오는 나무가 있는데 여기 어떤 이제 장애물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갑이라는 것은 이제 네가 이걸 한번 뚫고 나가자, 예? 라는 어떤 특수 성질이라고 한다면은, 을이라는 것은 이게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피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유연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은 이제 하여튼 음목에 해당하고 부드러운 특성을 갖는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자세히 다뤄볼 예정인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1차적 외형적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특성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병이죠.
병은 이제 그 화에 이제 소속이 돼 있으며 첫 번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굉장히 빛나는 것. 예. 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 나무에 이렇게 꽃이 펴 있는 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빛나는 것. 예, 그다음에 화려함. 그러니까 완전한 그 개화. 예, 개화를 말합니다. 완전한. 이게 쫙 그러니까 쫙 펼쳐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아주 화려한 표현, 예? 그 다음에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멋진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화라는 특징 자체는 기본적으로 화라는 특징 자체는 이제 유명과, 그래서 인기와 그 다음에 또 뭐 예의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예의라는 게 뭡니까? 꼭 우리가 이렇게 예의를 지키는 것만 예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남들의 그러니까 남들 보기에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예의거든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은 뭐 그 밖에 나가는데 뭐 속옷만 입고 바깥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 보기에 좀 불편하니까 예의상 잘 차려입고 나간다. 또 밖에 나갈 때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나간다.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어떤 그 예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내가 그것을 이제 그 화라는 특징을 병화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뭐 태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그냥 그 태양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이제 안 되고요. 태양처럼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특성은 일직선 방향으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갑은 을은 그것이 이제 양쪽 방향으로 퍼지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 병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무한 확장된 상태. 그러니까 방향성이, 그러니까 전후좌우 사방으로 다 퍼져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화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이제 양이니까 화의 행동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병화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뽐내고 좀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것들 좋아하고, 또 자기의 어떤 그 말솜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한 특징을 갖게 됩니다. 뭐 말솜씨가 만약에 화려하지 않다면은 남들한테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화인데요. 정화는 이제 이제 화가 이제 완전히 완성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이제 무한정 이렇게 막 퍼뜨리는데, 정화는 이제 화라는 특성 자체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것은 화가 화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갖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병화라는 것은 이제 표현하기를 이제 빛이라면, 정화는 마치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로 집중돼서 모여서 생기는 어떤 열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는 이제 이게 뭐 고물의 정, 장정정 이렇게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열매가 화려하게 이게 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이렇게 오므라든 상태를 말해요. 오히려. 그래서 다 자란 상태. 만물이 양적인 운동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제 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은 오히려 그 어떤 퍼지는 성질보다는 집중하고 요약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화는 물론 이것도 이제 유명과 인기와 이런 것들을 화의 기본적인 특성을 따라가는 것은 같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집약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쪼려본단 말이죠. 쪼려보고 그러니까 조명하고 조명하고 뭔가 이렇게 깊이 파고드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 것이 이제 정화입니다. 그래서 정화는 이제 다 큰 놈이거든요. 그래서 장정정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정과 같다. 장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남자만을 표현한 게 아니고 다 자란 여자는 이제 장정이 아니라 뭐 처녀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여자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연애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정화 자체는 그러니까 요염 그다음에 생명 수태의 나중에 이제 인자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이제 깊이 공부하시다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단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화는 뭔가 자기를 뽐내기는 하는데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그것이 이제 퍼져나가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이면서도 음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화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정화는 약간 그러니까 열이 이게 이제 화가 모여서 이것이 이제 가득 더 이제 완전히 더 정신없이 이게 집약돼 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는 이게 이제 어떤 이게 양기가 한 곳에 모였다가 팍 뿜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약간 폭발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열정적인 내부적으로 열정적인 특성을 가진 게 정화다. 이렇게 보셔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화와 정화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병화는 이렇게 이제 팍 퍼뜨리고 끝나는 것이라면 정화는 뭉쳐서 한 방에 그냥 팍 보여주는 그런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렇게 열정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로 같이 이제 겪어보면 이제 그런 어떤 내면에 있는 그런 아주 강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정화다. 이제 어쨌거나 음양의 대세로는 이게 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남성적이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여성적이고 예? 조용한 그러니까 그 어떤 조용하고 조신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정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토는 이제 양의 어떤 대세에서 이렇게 이제 기운이 이렇게 쭉 상승을 하죠. 상승을 해서 무토에 이르면은 이 올라오는 어떤 이제 정화까지 올라왔던 양기가 무토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더 이상 못 올라오게 이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무토는 이 가득 찬 양기를 이렇게 이제 토로 포장하기 시작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토라는 특성 자체는 원래 이게 이제 중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주체적인 자리를 말해요. 그래서 토라는 특성 자체를 이게 이제 제왕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는 중심이면서 모든 어떤 것들의 그 주체가 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무토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특성의 기본적인 뜻은 이제 중재자 역할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그러니까 양과 음을 모두 수렴하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는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듣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A하고 B하고 갈등이 있다고 하면은 A 얘기도 들어보고 그다음 B 얘기도 들어보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것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토 자체는 아직까지 그 양의 어떤 열기가 식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그냥 그 겉은 토인데 속에는 양기가 굉장히 완전히 꽉 하고 이제 가득 찬 상태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토 자체가 어떤 그 겉으로 보일 때는 자기 속내를 잘 안 보이고 뭐 누가 무슨 얘기하면 예 이렇게 듣는 것을 말해요. 그렇지만은 자기 생각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에는 굉장히 열정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는 특성 자체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목화토 금수에 가운데 있는데, 자, 목화는 양이라고 하면은 금수는 이제 음에 해당이 되는데, 음과 양의 어떤 서로 그 교섭하는 작용을 토가 이제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얘기 저쪽 얘기, 그러니까 이런 입장 저런 입장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이제 토에 해당이 되는데, 무토는 이제 그런 어떤 행위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 어떻게 돼요? 음과 양을 다 주워 담으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잘 이끌어 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이제 무리는 없고요. 물론 이제 무토가 있다고 무조건 조직의 뭐 수장이다 또는 리더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는 없는데, 무토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경향의 특성을 갖게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는 그래서 이제 양을 완전히 이제 수렴하고 이제 주워 담는 어떤 그 단계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토는 이제 양의 어떤 운동성이 무토에서 이제 수렴이 시작돼서 기토에 가서 완전히 그 끝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토에 가서. 그래서 기토는 그래서 이제 그 양의 수렴 작용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양적인 활동이 완전히 없어져서 이제 고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토는 음으로 치우친 것도 아니고 양으로 완전히 치우친 상태도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렴의 과정이 끝난 거예요. 기토 자체는. 그래서 기토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수렴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조용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말을 안 합니다. 속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속을 알 수 없는 게 이제 기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토만 가지고 뭐 다 그렇게 그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기토가 하여튼 자기가 갖고 있는 사주팔자의 글자에 기토가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 속내를 좀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이 기토 자체는 완벽한 자기가 중심자의 역할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자기를 뭐 드러내거나 굳이 표현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토처럼 기토는 가만히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수렴하고 있는 것이 이제 기토의 특징이다. 그래서 기토는 그 목적은 뭡니까? 이 올라오던 양기를 이제 무토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브레이크를 잡기 시작해서 기토에 가서 이제 완전히 이제 잡힌 거죠. 완전히 이제 양의 운동의 특성이 정지가 돼서 이제 음의 운동성을 열어가기 위한 어떤 전초 단계, 그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무토는 이제 양, 기토는 음에 해당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경이 나왔는데, 경은 이제 금에 해당이 되면서 이 플러스 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경은 이제 가을을 이제 처음 열어가는 글자로서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봄의 생명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뭔가 시작과 창조를 하는 글자의 특징을 가졌다고 하면은, 금이라는 것은 뭔가 시작의 반대가 뭡니까? 시작의 반대는 시작한 거를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고 정돈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정돈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만약에 집 청소를 한다라고 할 때 버릴 건 버리고 남길 건 남기고 버릴 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뭡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흑백은 올립니다. 흑백은 올리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뭐 뒤도 안 쳐다보고 그냥 딱 잘라버리는 그런 특성을 갖는 게 이제 금이죠. 그래서 이 자연에서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요.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막 잎사귀들이 막 이렇게 잎사귀가 막 있을 거 아닙니까? 잎사귀가 쫙 붙어 있는데 잎사귀가 있으면 이게 이제 광합성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계속 양의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이게 이제 광합성을 더 이상 못하도록 뭔가 이제 어떤 자연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경이라는 놈은 이것을 이제 한 방에 정리를 하죠. 한 방에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가을에 이제 서리를 촥 내려서 이제 양의 운동성을 완전히 그 정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갑고 매서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금한테 붙은 어떤 그 별명이 숙살직이라는 어떤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니다, 자기 지금 한테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단절하고 잘라버리고 죽이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숙살지기는 어떤 죽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이제 잎사귀를 떨어뜨려야만이 열매가 튼실하게 이제 수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열매가 그러니까 탐스럽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금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잎사귀를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의 극은 그래서 이제 필요극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극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경금은 그래서 이제 그런 작용이 이제 막 이거다 저거다 구분하는 작용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신이 나옵니다. 신은 이제 음으로써요. 금의 음으로써 가을의 수렴의 작용이 완전히 이제 끝난 상태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신은 완전한 이제 열매, 가치 높은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치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의 어떤 구분의 작용 때문에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이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신금은 이제 완전한 금이다. 그래서 오히려 아주 섬세하고 예리하고 날카롭고 이런 특징을 갖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금이라는 특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까다롭다,
예, 왜냐면 이거다 저거다 자꾸 따지고 구분하고 결정하려고 하니까. 예, 경금은 이제 그런 시비를 분명하게 이제 가리는데 그 목적이 있고요. 신금은 이제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취급을 안 해버리는, 예, 그런 것이 이제 신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다면은 신금은 그러니까 순도 99.9%, 예? 99.9%의 순도 높은, 예, 금이나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불순물이 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것이 끼는 거에 대해서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결과나 결실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결실이 이루어진 것은 순도 높은 순도 높은 금이나 보석과 같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하여튼 이제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임은, 예, 이제 수에 해당이 되는데, 수라는 것은 이제 금의 이제 결실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저장하고 축적하는 어떤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라는 것은 이제 이제 작은 것으로 이제 주워 모으는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임수는 이제 굉장히 이제 뭔가 주워 담는다. 예. 주워 담는 어떤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한 것.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 가리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블랙홀처럼 그냥 쫙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여서 이렇게 압축하고 응축하려고 하는 특징을 갖게 되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도 이제 그 음양으로 말하면은 이게 이제 양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수의 운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한테 다 빨아들이고 주워 담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금은 어떤 선별된 가치 있는 것들만 모은다면, 수는 그냥 이것저것 가리는 게 아니야. 모든 걸 다 이렇게 수용하려고 하고 수렴하려고 해서 아주 작은 것을 압축시키려고 하는데, 그것의 활동이 굉장히 분주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는 그러니까 넓은 활동력, 그 다음에 정보력, 예? 그 다음에 수라는 특징 자체가 지구력,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그 원천 에너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한테 이제 주워 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고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오행적 특징은 그 어떤 그 오행적 이거는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양이다 음이다 하는 것은 그것을 그 특징을 펼쳐 나가는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라 할지라도 임수는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넓은 어떤 그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임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아주 양적인 병이나 갑이나 무나 이런 특징에 비해서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물론 이제 대세적으로 음이니까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임수인데, 임수는 이제 수의 어떤 그 갈무리하는 작용, 뭉치고 모든 것들을 화합하고 응집하는 작동이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임수는 이제 막 활발한 어떤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교섭하고 뭐 정보를 끌어모은다고 한다면, 개수는 이제 그 동작이 이제 끝나서 그것을 이제 지키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개수는
가장 음적이고 가장 뭉쳐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수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정보력, 그 다음에 그런 게 있지만, 개수는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수렴이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모으기보다는 이제 갑으로 가려고 하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열어가려고 하는 특징이 오히려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그러니까 뭐 네가 드시고 내 거 내가 먹겠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약간 그냥 약간 이렇게 구획 정리를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특징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그러니까 가장 음적인 것들은 개수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가장 양적인 특징은 병화다, 이렇게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병화의 어떤 굉장히 반대되는 특성이죠. 개수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냉정한 느낌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냉정한 느낌도 있으면서, 그러면서 좀 이렇게 차분한 느낌, 차분하고 냉정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자기 신념이나 어떤 의지, 뜻을 펼쳐 나가는데 어떤 의지를 계속 굳건히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라 그래서 약하고 뭐 화라 그래서 강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런 어떤 이제 이거는 이제 스타일, 특징을 말하는 거고, 이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음의 글자들은 다 좀 소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요. 양의 글자들, 갑병, 무경, 임, 이런 글자들은 좀 적극적으로 자기의 오행적 특징을 좀 발휘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좀 더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시작하시는 이제 기초분들께서는 이제 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